이번에는 계자리 분들의 금전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계자리 분들의 금전운을 봤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전운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게 될 건데, 일단 금전운만 바라보고 보면 일단 뭔가 하고자 하거나 내가 이거는 조금 언급이 되겠지만 주식 투자 또는 내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것보다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많을 수 있는 한 해가 좀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요?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듣는 해가 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면은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점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그게 빛을 발한다 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게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의 소통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옮겼고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계자리 분들은 그 행동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듣는데 행동력이 없어서 내가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근데 연구를 해보다 지쳐서 내가 조금 쓰러져 있는 모습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작이 반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즉슨 여기 흐름이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쳐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근데 돈은 좀 벌고 싶어요 라는 욕심도 있고요. 하지만 그냥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쇠는 여기 계자리 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동력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내가 그거를 굴려야지 내가 일이든 주식 투자든 뭐든 이제 내가 열심히 물레방아를 굴리면 그만큼의 내가 성과가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행운도 따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대신 시간도 좀 걸리고 내가 인내하는 시간도 좀 있고 내가 단시간에 내가 이루어낸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려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전운 흐름이 나쁘지는 않으나 내가 움직임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나마 좀 움직여서 내가 조금이나마 조금 금전운에 대한 흐름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확실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내가 금전운의 흐름이 움직인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동일한데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있는데 생각만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고 내가 주변에서 듣는 행동력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가 금전이 많이 타고난다, 좋아진다 이렇게까지는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역량이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승산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뭔가 이루어낸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매에 대한 부분에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설명드리면, 이사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사는 가능은 한데, 움직임이 덜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만큼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내가 좀 지쳤거나, 누군가가 대신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여서 주변에 손을 내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사가 당장 하나요? 라고 하면은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뭔가 당장 될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 그러니 그거에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말고 충분히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조금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내가 나중에는 내가 조금 그게 지쳐서 조금 안 움직일 수도 있는 형국도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뭔가,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귀인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결정권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계자리 분들이 결정권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열쇠가 있지 않을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이제 승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취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취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어, 내가 원하는 곳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한다기보단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높은 사람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움직임이 좀 있다면 계획을 좀 어느 정도 기초 계획을 세웠다면 좋은 기운이 나타나서 내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만큼의 과정은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승진 준비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쏟아부은 시간에 비해 조금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난 좀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기초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그게 반짝하고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니 아무리 지쳐도 내가 이 기초 계획을 세웠던 거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나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많은 고통과 인내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지치거나 뭔가 많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이러한 힘듦과 또는 아니면 내가 이만큼의 성과와 좋은 이야기, 힘든 뿐만 아니라 좋은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작이 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시작을 하면은 내가 귀인이 작동되고 또는 내가 안 풀어졌던 게 풀어지고 안 보이던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합격을 할까요? 또는 성적이 좋을까요? 하면은 앞서 말한 그 과정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면 좋은 결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충분히 내가 내 체력을 쌓으면서 충분히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매매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궁금해 하신다면 매매는 되는데 그만큼의 이제 매매가 처음부터 막 많이 보러 오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돌려보고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 이렇게 행동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어느 정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그 안에서 이제 괜찮게 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계자리 분들 본인 자신들이 좀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계자리 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계자리 분들의 연애 흐름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 연애에 있어서 내가 조금 차분해지고 생각이 좀 많은 것도 좀 포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 내가 깨닫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편안해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 과정이 그렇게 막 많이 좋게 흘러가느냐 그러면은 엄청 좋게는 흘러가진 않다고 해요. 내 성급함과 나의 조급함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연애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음, 일단 내가 연애를 이번 연도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내가 많은 생각을 거쳐서 우선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또는 내가 먼저 해야 할 상황들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먼저 편안하게 그런 상황을 즐길래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도 연애를 완전히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좀 뭔가 연애할 만한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굳이 만들어서까지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해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보라색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너무 많아지지 그거가 가벼운 생각도 아닌 내가 조금 무거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연애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번 연도는 좀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기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내가 조금 조급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실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색깔의 아까 보라색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어, 은은 즉 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보라색도 생각이 많아지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좀 가볍게 잔 생각이 많아진다기보단 진지하게 조금 깊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속마음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나중에 통탈해지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지, 아니면 아닌 거지, 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라고 하시면, 이거는 그냥 내가 연애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탑이라서 내가, 음, 뭔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는 뭔가 싸운 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같은 분들 보시면 이제 부부 같은 분들은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제 근심 걱정하시던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침착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내가 인내하고 아니면 내가 좀 편안하게 스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통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부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뭔가 좋은데 이제 그 속 안에서 뭔가 껄끄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작은 아마 조금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소통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했다면 그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의미로 조금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내가 좀 야단을 쳐야 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은 이거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과 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면 내가 많은 생각을 계속 짊어진다기보단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통탈해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더 나아지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혼수라고 하면은 이혼수는 크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도 저는 이혼이 이제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이거는 이혼을 하신 뒤에 내가 조금 더 어, 성숙해지거나 오히려 조금 내가 통탈해지는 시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혼하고 나서 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는 확률은 적다라고 합니다. 방금 말한 거는 이제 이혼을 하시는 분들, 이제 이혼을 하시기 거의 직전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 기다리는 연락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이 올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연락이 오지는 안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본인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표현하는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좀 연습한 뒤에 연락이 왔을 때 대처롭지 않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좀 생각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좀 상대방이 연락 왔을 때 좀 받아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거를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락하는 기간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이거는 연락이 좀 엄청 길지도 짧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성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연락이 그렇게 금방 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기 때문에. 음, 하지만 연락이 오더라도 음, 어느 정도 승산은 있으나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조금 독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연락이 되지 않을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이제 제외하시는 걸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외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간 내가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외는 된다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니까 크게 상심하지 말고 재회가 안 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 충분히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팅을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개팅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나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나가야지 이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그 나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아마 생각이 많고 정말 이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생각한 걱정과는 달리 괜찮게 잘 진행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과 그리고 많은 조급함과 그런 거를 많이 내려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개자리 분들의 건강을 한번 볼 건데요.
개자리 분들 건강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일단 개자리 분들 건강을 살펴보면 조금 우선 주의해야 하실 부분은 우선은 기초 체력인데요. 개자리 분들은 기초 체력이 일단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이거는 건강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무리하게 운동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조금 횟수를 줄이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간 생식기 부분에서도 조금의 자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는 다행히 아니지만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보면은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좀 많이 괜찮다 싶은 거는 괜찮다 싶은 부분은 이제 위장과 근데 가슴 폐 쪽인데요. 그래도 순환이 잘 되고 어, 먹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행히 없으니 어, 그 점은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자리 분들 중에 이제 지속적인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속적인 병이 있으신 분들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다행히 거기서 더 재발되거나 아니면은 더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성급히 내가 너무 조심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조심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다시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상황을 봐주시면 더욱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다행히 내가 뭐 하기 싫어 뭐 이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병이 악화되는 것도 다행히 없으시고 오히려 호전이 된다면 된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흐름이 다행히 잔잔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점점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자자리 분들의 금전운을 한번 볼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의 금전운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일단 금전운을 살펴보면 일단 금전운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다른 눈을 눈독을 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약간 깨부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시기도 하고, 어,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하던 거에 약간 다른 쪽의 주식 투자를 약간 곳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했던 것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전 흐름에 대해서 뭐가 손실이 되거나 잃거나 그러는 부분은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눈독을 들이고 그런 게 부분이 이제 됐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손실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한 조언을 잠깐 한 장 뽑아보면 뽑아보면 조금 정정을 하면 다른 곳에 눈독을 들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의 틀을 약간 달리하고 싶으면 달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물병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물병자리는 내가 기존의 틀을 우선은 바꾸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어, 약간 얽매이는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금전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좀 새롭게 다시 꾸미고 싶다거나 아니면 바꾸고 싶다거나 그런 게 부분이 있다면 아마 바꾸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조금 손실이 생기나요? 하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생기진 않고 대신에 조금 묶여 있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주변에서 뭔가 말려서 내가 부득이하게 못하게 된다거나 막힌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깬다고는 하는 것 같으니 어, 만약에 그거를 했다면 너무 심각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소소하게 바꿔나가는 형식으로 조금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 새로운 게 있다면 새로운 거를 한번 변화를 줘도 되는데 중간에 뭔가 막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 내가 돈에 흐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벌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나 이제 매매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일단 매매는 괜찮나요? 라고 하시면 일단 괜찮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보러 오는 사람은 좀 많이 단시간 내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생기면 그래도 진행은 된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랑 약간 비교하면서 눈독을 들일 수 있으니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순조롭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조금 뭔가 제약이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서류상으로 잠깐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결은 되니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당황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이제 승진 같은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취업이 될까요? 하면은 이제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고 내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는 것조차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사자자리 분들의 올해 금전운 자체, 즉 취업운 자체도 내가 어느 정도 능력치는 있다고 해요. 그만큼 내가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그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는 마음보단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하시는 분들도, 승진에 대한 기회가 궁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승진운은 다행히 좋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치도 좋고 모든 면에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본인의 마음에서의 답답함, 그런 문제사항,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간 자기만족에서의 불만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만족감이 높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즉 자격증 공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그렇게 처음부터 매끄럽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약간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노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획 없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데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우시고 해야 조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사자자리 연애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자자리 연애운을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애운의 흐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나, 내가 조금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서도 뭔가 좀 충격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이나믹하게 조금 롤러코스터처럼 타는 기분처럼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사자자리 분들은 일단 연애에 있어서 내가 고품이 있다라고 느끼는 한 해 같아요. 하지만 그 속안에서도 내가 조금 뭔가 다른 마음, 다른 변심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무 자신만만해 하거나 내가 너무 자신감 있게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솔로분들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내가 너무 내 자신감이 너무 넘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연애는 조용히 흘러가듯이 좋은 인연이 만나는 것도 흘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면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즐기면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좋은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왕처럼 구는 거는 조금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자신감 넘쳐서 행동하면 내가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파급력이 세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내가 이제 일갈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일갈되는 마음으로 자존심도 좀 너무 부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먹고 자신감도 낮추고 소통을 하다 보면 연인과의 관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부 관계에서도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 의사소통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무언가든지 그런 자존심이 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부부 간의 갈등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내가 왕처럼 또는 너무 여왕처럼 이렇게 구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자자리 분들 자체가 워낙 내가 왕이다라는 게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짝사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어, 너무 내가 자만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뒤통수 맞은 듯이 내가 쇼크를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자분들 연애운 흐름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쳐 있고 내가 왕처럼 또는 여왕처럼 이렇게 위험 있게 이렇게 가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중점으로 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주시고 내가 포근하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음, 반대로 상대에게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침착했던 모습이 오히려 더 근엄해지고 오히려 말이 더 침착하게 더 많이 잘 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헤어지나요? 라고 하시면 어, 처음부터 헤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사자분들 본인들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과정 속에서가 되게 단호해진다고 해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딱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분들이 사자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처럼 보이고 되게 근엄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되게 위압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쉽사리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 되게 친숙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올까요? 하면은 오기는 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면 엄청 길지는 않고 조금 금방 오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비춰질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올 확률이 커요. 내가 무방비인 상태에서 조금 어느 순간 톡 하고 오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의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자자리 건강운을 봐볼게요. 사자자리 건강운을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크게 기초 체력하고 정신적인 건강하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정확한 이유는 일단 기초 체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기초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운동을 해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운동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무리해서 내가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근육이 아프거나 오히려 아파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신적인 건강에서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멘붕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내가 멘탈적인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괜찮은 부분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위장이 괜찮다고 합니다. 위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먹는데도 튼튼하고 크게 소화계통에서 내가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질병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은 호전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호전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큰 질병이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됐어요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끝나시는 분들은 이거는 건강 관리 체크하실 때도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 크게 무리는 없으시니
건강 관리 조금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황색이 빨간색이라서 여기 사자분들의 계속해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일 만큼 내가 열정적이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좀 문제가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조금 계속해서 두 가지로 계속 앓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조금 지속적으로도 짠하게 아플 수 있는, 아니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처녀자리 금전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녀자리 금전운을 봤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녀자리 분들의 금전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일단 대신에 내가 너무 FM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부적으로 우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금전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주식과 투자는 한다기보다는 내가 적금이나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나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일단 저 이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시면 이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도 내가 원하는 매물과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움직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집이나 매물이 충분히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매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된다고 해요. 원하는 집이, 매물이 원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이제 승진과 운을 한번 봤을 때 취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준비 과정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도 충분히 그러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너무 책임감과 의무감을 너무 심하게 안고 가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이 강해서 말실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거나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승진 운은 있으신데 이제 아까 취업하신 분들처럼 내가 충분히 어,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과를 충분히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충분히 해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게 너무 강했다면 조금 내려놓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면 조금 더 성실하게 되고 그리고 승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꾸준히 해왔던 거에 대해서 결과가 무조건 있다고 해요. 대신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나태해지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나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을 너무 안고 가는 것도 나한텐 독이 될 수 있으니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의 성과와 나의 결과는 좋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할까요?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한번 조언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괜찮은데 나의 좀 인내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는 하되 너무 단기적인 투자라든가 단타로 내가 계속 치고 빠지는 그런 투자 또는 주식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 분들의 연애 흐름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처녀자리 분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선은 갈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우선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은 듯 하나 그렇게 결과는 미비하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연애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힘든 한 해가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만났던 사람도 갈등으로 인해 무마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썸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으니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좌절하거나 많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나 내가 너무 행동이 급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실수가 이어지고 행동도 실수가 이어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갈등 심화가 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연인과의 갈등에서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욱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한 번 더 참아보는 성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욱해서 말해서 금방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에 대한 대가가 되게 곤욕하게 치러질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말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꼭 말에 대한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행동에 대한 조심성도 있어야 하니 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거나 말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듯 하면서 어,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무리한 행동과 욱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짝사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실패할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앞서 다른 부분과 같이 내가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실수로 인하여 약간 실패할 확률도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고백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에 고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내가 너무 어, 필터 없이 내가 내뱉거나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걸 조금 중점으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녀자리 건강운을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 분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생식기 부분과 가슴 폐 쪽에서 조금의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일단 생식기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작은 부분의 병 질환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큰 질환이나 막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시되
내가 만약에 조금 이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 질환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조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금 가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폐 쪽에 조금 호흡기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처녀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 호흡기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서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호흡을 해서 조금 폐로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을 할 때는 마스크나 그런 거는 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도 이거는 피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이상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행히 조금 더 좋다 하시는 부분은 이제 위장인데요. 위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소화가 좀 되고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일 건강 중에선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랫동안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오랫동안 갖고 계신 지병이 계신 분들 흐름을 보면 일단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금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근데 그 이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면 꾸준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시고,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또 다시 올 것 같으니 크게 무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